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셨나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아마 이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68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지도록 서서 일했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의 대학을 보냈고 큰아들 결혼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혼자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남은 돈을 계산해보고 며칠을 더 버텨봅니다. 하지만 결국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엄마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도 요즘 빠듯해서요. 작은아들은 문자로 답합니다. 엄마, 국가 지원제도 알아보세요.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그래서 이제 당연해진 거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 이 역사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실망했고 가족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한 주어라. 단 당신이 줄 수 없는 순간까지는 절대 다 주지 마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은 그가 평생 가족에 대해 품었던 냉혹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서재로 들어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그대는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는가?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밤. 그것이 자녀라면 더욱 말할 곳이 없지.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가리켜 뭘 바라고 줬냐고 할 테니까. 나는 그 침묵을 알고 있네. 그리고 그대에게 먼저 말해주고 싶네. 그 서운함은 그대의 약함이 아니라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인간의 진실이 그대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네. 그대는 잘못된 것이 없네. 다만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하던 해, 나는 어머니 요하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지 않았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슬프지 않았네. 사람들은 내가 냉혹한 인간이라고 했지. 어머니를 증오한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네. 나의 아버지 하인리히 프로리스 쇼펜하우어가 사망한 것은 내가 17살이던 1805년의 일이었네.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남겼고 나는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네. 반면 어머니 요하나는 그 재산을 화려한 문학살롱과 연인들 사이에서 탕진했네. 그녀는 내가 철학에 몰두하는 것을 비웃었고 나를 귀찮은 짐처럼 대했네. 나는 그때 배웠네. 혈연은 사랑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관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설령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네. 그것이 내가 지킨 철학의 첫 번째 원칙이었네. 나는 오랫동안 인간의 욕망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남으려는 맹목적인 힘에 지배받는다네. 나는 이것을 생존의지, 즉 윌레 좀 레이븐라고 불렀네. 이 생존의지는 아름답지 않다네. 그것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잔인하네. 그리고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네.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도 생존의지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것도 생존의지라네. 그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자녀의 생존의지는 조용히 학습하네. 이것은 내 것이다. 부모는 언제나 채워준다. 이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이라네. 그대가 끝없이 주는 한 자녀는 끝없이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대의 헌신은 더 이상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버린다네. 나는 이 관계의 본질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네. 겨울 추위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모이지.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다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네. 가족도 마찬가지라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헌신은 착취가 되고 기대는 상처가 된다네. 가장 오래 따뜻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가족 간에도 필요한 것이라네. 지금 그대는 자녀에게 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고마움을 혹은 나중에 돌봄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를 스스로도 인정하기 두려웠다면 오늘 내 이야기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라네. 기억하게, 나는 그대에게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네. 가족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라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라네. 사랑은 그대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을 때가 아니라 그대도 스스로를 지키면서 줄 때 비로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네. 유산을 미리 넘기지 말게. 전 재산을 내어주지 말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네. 그것은 그대 자신도 자녀도 함께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네. 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을 때 그대와 자녀의 관계는 비로소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네.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되 그대 자신을 먼저 지키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라네. 나는 평생 외로웠네. 어머니에게도, 연인에게도, 제자에게도 진심으로 기대지 못했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네. 왜냐하면 나는 그 외로움 덕분에 단 한 번도 타인의 눈치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대도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다네. 자녀에게 서운해하는 것을 그치고 그대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네. 기억하게. 통장이 바닥나는 순간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니 그대의 마지막 한 줄은 그대 자신을 위해 남겨두게. 우리는 오랫동안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다 주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랑이 당연해졌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면서 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삶의 균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